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 5개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바로 제네시스 이야기입니다. 제네시스가요, 올해 GV80, 그 다음에 G80에 출시를 했죠. 이어서 GV70까지 신차를 대거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요, 전기차를 대규모 투입을 한다는 전략을 수립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로 G80이 유력한 가운데 새 전기차는 물론 GV70, 그 다음에 플러그십 G90의 전동화 차 제품군을 추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벤츠나 BMW 등 독일차와 일본 렉서스 등과 비교해 역사는 길지 않았지만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차세대 고급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으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가 내년 중으로 최대 4종의 전기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일단은 G80이 전기차가 유력하고요. 제일 첫 번째로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G80의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하반기에는 또 준준형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차 하고 GV70 그 다음에 G90의 전동화차를 출시를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준준형 CUV 전기차는 기존에 없던 새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고요. 배터리 용량별로 경제형, 기본형, 성능형 등으로 구성해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도심형과 기본형으로 구성해 주행거리의 차별을 뒀고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또한 여기 차별화는 물론이고요, 주행거리에 따른 차별화는 물론 성능 부분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에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의 두 번째 SV GV70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도 내년 하반기 중으로 출시 거론이 되고 있고요. GV70은 포르쉐 마칸을 잡는다는 목표로 현재 디자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십 G90의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건지, 이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쌍용차 이야기인데요. 쌍용차의 노사가요, 회사 경영 위기를 극복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지난 17일 경기 평택공장에서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위원회장 등 노사 관계자 참석 가운데 2020년 단체 교섭 조인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자동차 업계에서 노사 간 임금 및 단체 교섭을 연 것은 쌍용자동차가 처음이고요. 쌍용차는 작년에 기본급 42,000원을 인상, 장려금 100만원 지급 등의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쌍용차 측은요,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데다 노사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자구 노력에 차질 없는 추진과 판매 물량 증대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노사는요, 현재 추진 중인 경영쇄신 방안의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쌍용차 노사가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이 심화되자 작년 9월 복지 중단과 축소 등 경영쇄신 방안에 합의하고요. 12월에는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 시행 등 경영쇄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번 주와 저저번 주에 마인드라가 투자 계획을 또 철회하면서 좀 당황스러운 맞이를 했고요. 대신에 그래서
그 신규 투자 대신에 사용장처에 400억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게 했으나 뭐 부족한 규모죠. 그리고 부족한 규모고요. 그래서 이에 사용자는 부산에 물류센터가 있대요. 요게 한 200억 원 정도 된다 해서 매각을 한다고요. 또한 비핵심 자산 매각에 나선 등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도 노사인데요. 르노삼성 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르노삼성은 2019 임금협약 조인식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형사본 교섭에서요, 기본급 동결 보상 경력의 200만원, 그 다음에 2019 하반기 변동 생산성 경력금 노사 합의분 50% 플러스 30만원, 평균에 한 13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XM3 고성공 출시 경력 200만원, 그 다음에 임금 협상 타결 경력 100만원, 이익 배분제, 그 다음 매월 상여 기초 5% 공원 수당 신설, 임금 피크제, 수당 적용, 제외 항목 확대 등으로 골자로 한 합의안에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찬반 투표로 70% 이상 70.2의 찬성으로 임금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했고, 또 이거는 작년 거예요. 작년 거를 협약을 못해서 올해 2020 협약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2020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뜻을 함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노삼성은 작년 거 임금 협상을 못했고 올해까지 이어졌고요. 그래서 지난 10일 날 임금 협상했고, 또 몇 개월 뒤에 다시 2020 임금 협상 및 단체 임금 협상을 시작할 텐데, 여기서 또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차도 지금 옛날의 노도가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고, 이제 약간 이제 서로 윈윈, 노사와 현대차 업계에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현재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한 번 더 르노삼성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삼성차가요, 이 르노삼성차에 삼성을 떼어낼 듯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계약이 올 8월에 종료가 된다고 하고요. 르노삼성차는 이제 8월 4일까지 삼성 측과 상표 사용 계약이 연장하지 않으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삼성 상표를 지우게 된다고 합니다. 르노삼성차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르노와 삼성전자, 삼성물산은 2000년 8월 5월 일자로 삼성그룹 상표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노삼성이 삼성의 상표를 사용하되 세전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제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양측은요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다고 하고요. 계약이 종료 후 2년간 유예기간 뜻하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르노삼성 측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측은 계약 종료 1년여 전인 2009년 6월에 연장에 합의를 했고요. 삼성카드가 이제 르노삼성 지분 19.9% 그대로 보유하고 삼성이라는 상호 및 상표도 유지한다는 내용인데요. 르노삼성차는 2000년대 르노그룹이 삼성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노그룹 네덜란드 자회사인 르노그룹 V와 삼성카드가 합작 투자 계약을 맺는 형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르노는 뭐 계속 사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삼성이 유예기간 2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르노차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또한 로고도 변경될 것입니다. 기존의 르노 삼성차 로고가 아니라 프랑스 르노 그룹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질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근데 어차피 일단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전에 종료 후에 유예기간 사이에 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얘기 바로 서울시인데요. 서울시가 도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긴급 보수공사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요, 지난 23일 0시부터 SKT 티맥과 함께 돌발 정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서비스는요, 서울 도심을 지나는 7개 도시고속도로 위 돌발 상황 소식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을 한다 하고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요, 내부 순환로, 그 다음에 강변북로,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 순환로 등 7개 곳 총 171.7km 구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도로 상황 정보는 전광판을 통해 제공되어 있지만요, 사실 전광판이 없는 구간에서는 사고 및 공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에 도로 상황 정보를 민간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은요, SKT를 시작으로 네이버, 카카오, 맵버스 등 다른 사업장에게도 돌발 정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 확대는 추후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는 SKT맵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의 이웃 추가를 해주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주의하면서 손 씻기, 마스크 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